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찍고 있는 유튜브의 그 채널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주든 뭐든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쌀과 우리의 주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 주식인 쌀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거에는 이 쌀농업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또 식량 문제나 그런 것들은 걱정 없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었습니다. 그 정책은 결국 UR이나 FTA 이런 등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고 식용인지 사료인지도 구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쌀들이 무차별적으로 싼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임야의 면적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다랭이 농업, 다랭이 논농업의 특성상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한다 그래도 생산 원가에 미치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무슨 최근에는 쌀 농가를 보존한다고 해서 직불제 이런 것들을 해봐야 사실은 쌀을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가 아닌 지주가 배불리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농가의 소득과 경작은 점점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쌀 생산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생산하면 생산한 쌀이 남아돈다. 어이없는 이야기죠. 남아돌아서 수확한 쌀을 제대로 수매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 수매한 쌀조차 보관 창고가 부족하고 그래서 비가 새서 비 맞아서 다 썩고 보관비만도 1년에 수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매를 할 수 없다. 자, 말로만 농지 보전, 쌀 보전, 농가 보전 떠들지만 사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죠. 이 농수산부 쌀과 관련 농수산부 관련 장관 맨 끝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다 졸다 나오는 것이 지금의 이 농업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도시 주변에 그 많고 기름진 그 평야들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한다고 농업진흥지역 심지어 절대농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 논을 보존한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모두 도시민들의 아파트 건축하는데 무참히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절대농지 아니라 하랩이라 그래도 아파트라면 다 무릎 꿇었고 심지어 공시가격으로 싸게 농민들한테는 공시가격으로 주고 농지를 매입해서 택지로 전환시켜서 비싼 가격에 건축업자들한테 되팔고 또 이 건축업자들은 이를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또 차익을 남기고 되팔고 이걸 산 사람은 수십 배씩 가격이 올라서 10억이니 20억이니 하면서 이 비싸게 아파트를 파는 이 악순환 주택난도 되풀이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농지를 계속 그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무시하고 밀어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시골 다랭이 논만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 돼서 주택만 짓고 부동산 투기만 할 거냐 이겁니다. 이러는 사이에 쌀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또 수입 가격도 점점 오를 것이고 그런 반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밀가루 수입량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세계 곡물 시장에서 밀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외국에 쌀이 싼 가격에 들어오고 밀이 싸게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까? 자, 우리나라의 땅은 아무데나 구멍 뚫어서 원유가 쏟아지는 나라 땅이 아닙니다. 농지를 다 택지화하고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어도 남의 나라처럼 미개척지가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가용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그 가용 면적은 전 세계에서 꼴찌에 해당합니다. 임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공업을 아무리 뭐 좋은 그 제품들을 만들고 새 제품을 만들고 뭐 최신의 IT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다고 내다 팔아도 쌀값만큼 되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식량, 그 중에 쌀만큼은 자급자족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가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언제 이 지구가 기상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생산량이, 쌀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뭐 반 이상 줄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쌀 생산하는 이 동남아시아 쪽이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농지를 밀어서 주택화하는 그런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그런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기상변화나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 각국은 식량이 무기화가 될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쇄국 정책을 쓰면서 자신들의 국민을 우선 보호해야 되니까 쌀 수출을 하지를 않겠죠. 온 천지에 아파트만 서 있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가장 먼저 이 식량의 재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쌀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돈다. 수매를 정부에서 거부를 하고 창고가 없어서 보관을 못한다 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토요일 날은 칼국수 먹는 날을 정했다고 자랑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라도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 재배 면적과 농민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국산 쌀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이제 쌀 구입 자체가 부담이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산 쌀을 보다는 오히려 이제 밀가루나 외식 산업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변질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뭐 독거노인, 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은 지금 쌀 사먹는 거, 쌀 구매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서 쌀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무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맨 끝자리에 앉아서 졸다 나오는 그런 농수산부, 그런 식품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온 전체 직원 뭐 다 똘똘 뭉쳐서 이제 정확한 실제 점검을 실시를 해봐야 합니다. 쌀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죠. 뭐 인구 수가 그만큼 늘었고 농토는 줄어들었는데 쌀이 남아도는다는 논리는 어디 가서도 맞지 않는 것이죠. 자, 식용화가 불가능한 쌀이 쌀을 빨리 사료화하고 뭐 국회의사당을 다 비워내고라도 쌀 수매와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밀가루가 가격이 급등해서 쌀보다 몇 배가 된다. 그래서 수입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우리 국민들이 소비할 쌀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 쌀의 정확한 예측을 미리미리 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국수가 아니라 떡국으로 바꿔서 먹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이고 생산업체나 어떤 그런 기업체들도 국산 쌀의 소비를 적극 늘려서 소비를 도와야 할 것이고 또 남는 쌀이 더 있다면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이나 어떤 그런 차상위 계층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줘야 하고 쌀이 없어 배를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 달만 밀가루를 안 먹고 전 국민 전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한 달 후에는 쌀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햄버거에 피자에 빵만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언제까지 그렇게 밀가루를 싸게 공급을 해주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 쌀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 이겁니다. 생명농업이고
국가의 존폐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쌀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많은 그 기름진 농지를 다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어서 투기화한 이 농업 정책이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쯤 다 고민을 하고 또 이 농지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쌀농업의 이 농업과 보전은 어떤 희생과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쌀 관련 식품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소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량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미래에 불어닥칠 이 식량 무기, 식량 전쟁 등의 철저한 대비를 가질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한 번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쌀이라는 것은 경작지, 논이 되겠죠. 논과 경작자, 이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지 못하면 차후에는 국가 존재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농수산부 장관들이 맨 책상 끝에 앉아서 졸다가 그냥 나오고 할 얘기 못하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국가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나 이 식량 문제, 식량 전쟁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쌀 관련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긴 시간 봐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